끝까지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리던 순간 황기찬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실감했는데요. 한때 YL그룹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그는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이 황가의 피가 아니라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그날,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회장으로 부르지 않았죠. 주 총장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강제인이 내던진 서류 한 장 한 장이 황기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김도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순간 회의실 안은 술렁였고 언론의 카메라가 일제히 황기찬을 향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그의 비자금 계좌, 해외 밀수거래 내역, 그리고 황가의 핏줄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짜 확인서가 차례로 공개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전국의 편의점과 역, 그리고 신문 가판되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모든 신문 일면은 어김없이 황기찬의 몰락 소식을 다뤘습니다. 굵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도배되어 있었죠. 가짜 후계자, 진실 드러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가 황가를 지배했다. 거짓으로 세운 제국 하루아침에 붕괴. 신문의 사진 속 황기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는데요. 그는 어제 주총장에서 마지막 발언조차 하지 못하고 퇴장하며 모든 걸 잃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찍혔습니다. 사진 속 그의 표정은 두려움과 허탈함이 교차하며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그의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 비자금, 뇌물, 그리고 수년간의 불법 거래까지 세세하게 파헤쳤습니다. 황가의 유력 인사들을 조종하며 권력을 키워온 그의 행보는 전략가가 아닌 사기꾼의 실체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룹의 후계자로서 처음 등장하던 시절부터 이미 모든 것이 철저히 꾸며진 연극이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죠. 아침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연일 그의 몰락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황기찬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 타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고 전문가 패널들이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가짜 제국의 실체를 하나씩 분석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화제가 온통 황기찬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들여다보던 시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너무 완벽하다 싶더라. 아니, 저런 사람이 나라 경제를 쥐고 있었다니 소름 끼치네. 카페와 사무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황기찬의 이름은 하루 종일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몰락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가짜 권력자라는 낙인이 찍힌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그의 몰락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며 아시아 대표 재벌, 충격적인 가짜 후계자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죠. 주가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YL그룹의 계열사 주식은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그룹 본사로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황기찬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가 한때 미래의 황가라고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을 받던 시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의 조롱과 분노뿐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를 지켜보던 강세리마저도 차마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황기찬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끝이야. 세리의 속마음에는 공포와 절박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황기찬 곁을 지키던 강세리도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겉으로는 그를 위로하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숨어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연락망을 돌리며 가짜 신분증, 비자금 송금, 미랑 브로커와의 접촉을 준비했죠. 오빠, 이렇게 계속 있다간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방법을 찾아야 해. 세리의 말은 조급했지만 그 속에선 자신만 살겠다는 속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황기찬은 이미 강세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그와 함께 있을 때조차도 시선이 자주 멀어지고 말끝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조급함이 묻어나왔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를 추궁했겠지만 지금의 황기찬은 그렇게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세리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 담고 모른 척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세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자신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면서요. 세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곁에 남아줄 거라는 희망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녀마저 떠난다면 이제 황기찬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단순히 몰락한 권력자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스러운 희망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날 세리는 마침내 그에게 차가운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호텔방 한쪽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황기찬을 바라봤는데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동정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었죠. 기찬 오빠. 세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난 살고 싶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난 잡히는 거야. 순간 황기찬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오빠를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세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돌리며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제 한계야. 오빠랑 같이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우린 둘 다 끝장이야.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해.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만할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황기찬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세상, 그리고 믿어온 유일한 사람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강재인은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를 배신하며 무너져가는 동안 강재인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되찾겠어. 우리 가족의 이름도, 그리고 내 삶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제 그는 두 악인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모든 증거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제인은 오랫동안 황기찬의 소나기에 있던 회사의 장부와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며 숨겨진 문서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황기찬이 저질러온 비리와 범죄의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지만 그럴수록 제인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세상에 드러내겠어. 그들이 피하려 해도 도망칠 수 없게. 김도윤 역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진실을 침묵 속에 묻어두었죠. 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숨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우리가 직접 끝을 봐야 해. 도윤의 결심은 강재인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황기찬과 강세리를 법정으로 끌어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에 강승우와 강미란도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그저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결국 자신들 역시 황기찬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죠. 승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미란 역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들을 끝장내야 해. 이제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쳤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무너졌던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증거는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황기찬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우리에게 했던 그 고통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그 순간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불길은
마침내 황기찬과 강세리를 향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황기찬은 더욱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자금과 해외 은닉 재산이 하나둘씩 추적되었고 정치인들과의 뒷거래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절망 끝에 몰린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강세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리야, 우리 밀항하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굴던 세리도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과 경찰의 추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함께 밀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항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미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은 상태였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뉴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기찬의 몰락을 다루는 기사들이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황기찬은 이제 그림자처럼 몸을 웅크린 채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강세리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렇게 계속 숨어 다니기만 하면 우리 결국 잡히게 돼. 당장 나가야 해. 황기찬은 피로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밀항 준비를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가짜 여권을 마련하기 위해 밀수업자를 찾는 것부터가 큰일이었죠. 그들은 여러 날 밤을 새우며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결국 어두운 골목의 허름한 창고에서 한 밀수업자를 만났습니다. 밀수업자는 냉정한 얼굴로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불로 거액이 필요해. 돈 없으면 거래는 없으니까. 황기찬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계좌는 정부와 검찰의 수사로 대부분 동결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남은 돈은 호텔비와 뇌물로 조금씩 줄어드는 중이었습니다. 강세리가 손에 쥐고 있던 돈다발을 밀수업자 앞에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를 여기서 빼내줘. 그러나 밀수업자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둘 다는 불가능해. 한 명 정도는 가능하겠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입술로 외쳤습니다. 돈이 모자라 이 돈으로는 우리 둘이 나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황기찬은 차갑게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지만 이제 그 끈마저 끊어질 위기였죠. 그럼 너라도 남아.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길을 터올게. 그 다음에 널 데리러 오면 되잖아. 순간 강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여기서 죽으라고. 그녀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만 버리겠다고.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둘 다 잡히면 끝장이야.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해.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그 말은 강세리에게 상처로만 다가왔습니다. 강세리는 몸을 부르르 떨며 황기찬에게 소리쳤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오빠 혼자만의 생각이지. 나도 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오빠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오빠는 나를 구하지도 못하면서 늘 나를 끌고 다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두려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강세리가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붙잡았지만 사실 그동안 강세리를 진정으로 지켜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가면마저 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세리야, 나를 믿어줘. 제발. 황기찬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강세리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믿으라고. 지금까지 내가 오빠를 믿어서 뭐가 남았는데. 나 이제 더는 오빠 때문에 무너지고 싶지 않아. 그녀의 차가운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남은 연대마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죠. 세리는 황기찬을 단순히 탈출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고 황기찬 또한 세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절박했기에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었죠. 밀항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항당일 항구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습기가 뒤섞이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선 바닷물이 잔잔하게 출렁였지만 그 평화로운 물결과 달리 항구 안은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했죠. 황기찬과 강세리는 그림자처럼 몰래 움직였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막이었지만 그마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황기찬은 자신의 코트를 세게 움켜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떠나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과 불을 쥐고 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 쥔 것은 가짜 여권 한 장과 두려움뿐이었죠. 세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오빠,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냥 잡히지만 말자. 그녀의 웃음은 비웃음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는데요. 그 안에는 더 이상 황기찬의 말에 희망을 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구의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며 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짠내와 배의 나무 냄새, 철제 계단의 삐걱거림까지 모든 것이 긴장감을 배가시켰죠. 황기찬은 손가락으로 가방 속 지폐와 여권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항구 어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서 멈춰. 강재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강세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황기찬은 발걸음을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마저 그 순간에는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항구 여기저기에서 경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포위선을 구축하며 황기찬과 세리의 움직임을 철저히 막았죠. 황기찬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날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다 해결될 것 같아? 난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강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이제 그 죗값을 치러야 해. 그 말에는 더 이상 설득의 여지도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계략을 쥐고 있던 황기찬이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허상을 모두 잃고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죠. 황기찬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그는 포승줄에 묶인 손을 허공에 흔들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했고 그 어떤 저항도 허용하지 않았죠.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황기찬을 밀쳐내고 혼자 달아나려 했지만 곧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모습에 황기찬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진 건 단순히 체포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배신감이 서려 있었는데 그 배신의 중심에는 바로 강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황기찬은 자신이 세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믿고 있었죠. 숨겨진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이 몰락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도 모두 세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스스로 합리화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달아나려 했을 때 황기찬은 단순한 체포의 공포를 넘어 더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세리, 너까지 나를 버리다니. 그 속마음은 배신감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세리가 한 배를 타고 이 몰락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녀마저 자신을 떠나려 했던 것이죠.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포승줄을 뚫고라도 세리를 붙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리는 이미 경찰의 손에 잡혀 있었고 황기찬은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구할 수 없었죠. 분노는 점점 더 깊어졌고 배신감은 그 누구에게도 분풀이할 수 없는 채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믿었지, 왜 그럴 거라 생각했지. 황기찬의 분노와 배신감은 단순히 체포당했다는 사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자신의 곁을 떠나려 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세리 때문에 몰락이 더 씁쓸하고 참혹하게 느껴졌고 그 감정은 체포라는 현실 앞에서 더욱 날카롭게 부풀어 올랐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지만 황기찬의 눈빛 속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리를 향한 분노이자 자신을 믿었던 세상과 스스로를 향한 배신의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고 그의 몰락을 더욱 처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두 악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도주 시도한 전 회장, 긴급 체포. 강세리, 비자금 관리와 횡령 혐의로 구속.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제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남게 되었죠. 강재인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며 YL그룹의 새로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명예 대신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름을 되찾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책임감이 묻어나 있었죠. 챗GPT의 말. 한편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 안 강세리는 홀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벽돌 틈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을 어슴풀에 비추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에는 아직도 수갑의 흔적이 남아있어 움직일 때마다 살같이 따끔거렸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이 공간, 철문과 감시 카메라, 무자비한 규율과 단절된 외부 세계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음을 상기시켰죠. 밖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고 황기찬조차도 이미 포승줄에 묶여 멀리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강세리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그녀의 눈빛이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황기찬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이용하고 조종했던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죠. 왜 그때 나는 스스로를 속였을까? 왜 오빠를 믿었을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자책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동시에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면서 살짝 흰 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벽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또 다른 감정도 엿보였습니다.